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학자가 익산 백제 문화가 일본의 불교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일본 학자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학자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와 건축양식 등 익산 백제 유적이 아스카테라 유적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분쟁 조정위의 수변도시 관할권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열린 중군위 첫 회의에서 군산과 균제는 물론 부안까지 가세해 자신의 관할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이들 세 개 시군의 관할권 다툼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백제 역사유적은 10년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문화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연 학술대회에서 일본 학계는 아스카테라 불교문화 형성에 익산 백제문화가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미르사리 서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사리자검구가 발견됐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표면에는 웅장하고 장엄함이 느껴지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내부에는 진주와 유리구슬, 은장식품, 금사 자수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미르사지 사리자검구의 제작 특징과 사용 방식은 일본 아스카테라 사리자검구와 유사합니다. 사원도 비교해보면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세기 때 백제 최대 사찰로 지어진 미륵사지는 장식기와인 침이가 발굴되면서 관련 연구가 한창입니다. 새나 물고기 등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고 테사키와 거작 방식 등의 공법이 사용됐습니다. 일본 학계는 7세기 후반때 지어진 일본 불교 사원을 보면 기와 제작 공법과 문양 등이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 불교 문화가 형성되던 7세기 후반 아스카 시대 때 익산 백제왕도의 장인들이 넘어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このうち星組と称される方の瓦は丸瓦の接合にあたって片ほぞと呼ばれる、加工が施されていまして、これが百済の造画で広く用いられている、技法であ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익산 백제 역사 유적이 동아시아 불교 문화와 관련성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이를 규명하는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세계유산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전 관리하고 또 한손 안에 백상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천만 관광도시를 목표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백제를 넘어 마흔까지 지역 역사성과 문화사적 가치를 확장해 나가려는 상황. 미륵사지가 갖는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고도로서의 존재감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유산인 익산 백제 역사유적, 일본 불교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고 스며드는 등 문화사적 가치가 규명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도내 여성 후보자 6명 가운데 절반이 익산과 군산에 몰렸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여성 후보는 군산이 2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와 익산, 정읍, 진안이 각각 1명입니다. 특히 박화숙 인화새마을금고 후보와 김명숙 군산 중부 새마을금고 후보, 이명희 동군산 새마을금고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여서 모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갈등을 빚었던 전북시군 상생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오늘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석 의원 33명 가운데 23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조례안은 20일 이내에 공포됩니다. 상생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도 현재 완주군이 제공하고 있는 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은 전주시의 100만 원 지급과 상관없이 12년간 유지됩니다. 지난해 군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34만 6,009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8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을 찾은 외국인은 101만 4,3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방문객 수는 9,8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9,864만 명으로 2023년보다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체류 시간은 2,700여 시간으로 국내 광역지자체 평균인 2,400시간보다 410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23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북 관광객들은 음식을 가장 큰 방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홀로그램 아트쇼가 전시 6일 만에 4천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개막한 홀로그램 아트쇼에 20일까지 관람객들이 이같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홀로그램 키트 만들기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외 과학자들이 새만금 공항 건설 추진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 환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오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수라갯벌이 새만금 공항 건설 추진으로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이익이 환경적 손실보다 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575억 원을 들여 학교 급식기구와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0개 학교의 식생활관 리모델링과 환기시설 개선, 노후한 급식기구 교체, 인덕션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 조리 실무자의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채 절단기, 탈피기, 애벌 세척기 등을 구매하고 낡은 식탁과 의자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의 수변도시 관할권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열린 중분위 첫 회의에서 군산과 김제는 물론 부안까지 가세해 자신의 관할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이들 3개 시군의 관할권 다툼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과 김제가 2년 가까이 다퉈온 동서도로에 대해 행안부 중분위가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분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관할권은 반발하는 자치단체의 제소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중분위는 21일 수변도시에 대한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시작한 수변도시는 군산과 김제에 이어 부안까지 다툼의 가세에 앞으로 갈등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수변도시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의 기반시설은 군산에서 시작됐다며 효율성으로 봤을 때 군산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줘요. 근원이 다 군산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다 군산이 있고, 수변도시를 만든 계기가 처음 만들 때 군산 관할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다 그러왔으니까. 반면 김제시는 이후 방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상 접근성을 설명하고 부안군은 지난 30년 동안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온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남경 799 방세가 김제로 돼 있고 2호 방주제 판결 날 때 거기에도 남경강과 동진강으로 해서 해상 접근성 그런 확보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한시한 내용이 있어서. 한편 2016년 공사 끝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조정은 내년 개항에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새만금을 둘러싼 영역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다음 달 20일 김 전 대표를 비롯해 군산 공장장과 협력업체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군산 공장장 등 임직원 8명과 협력업체 3개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5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같은 도내 지진 발생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은 국내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새만금 철새 도래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새만금 지역 철새 도래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사항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철새 서식지 조사 결과 새만금에는 여전히 많은 철새가 북상하고 있어 조류 AI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올 들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에서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6차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의 고용률이 도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9.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내 평균 61.8%보다 2.4%포인트 낮고 가장 높은 장속은 77.7%보다 18.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군산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천여 명, 경제활동 인구는 13만 9천여 명, 취업자는 13만 7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센터가 다음 달에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식품 창업센터에는 임대형 공장 10개소와 기업 사무실 8개소의 청년 기업을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센터를 방문해 내부 시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청년식품 창업센터는 9,300제곱미터 부지에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멘토링 센터와 창업정보 자료실, 시제품 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식품 인력개발원 등과 함께 올해 5,500여 명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교육 참여자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 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복육시설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4회 글로벌 미식대첩이 22일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문화관은 7개국 출신의 참가자 10개 팀이 참가해 출신 국가의 요리 솜씨를 겨룬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미식대첩은 익산 거주자 결혼 이주민들이 가족, 친구 등과 각국의 요리와 문화를 선보이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수상자는 글로벌 쿡 요리교실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다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완주, 진안, 장수 등 3개 시군의 도율인 8헥타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는 끝났으며 채취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됩니다. 고로쇠 수액은 예로부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골리수로 불렸습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관절염, 위장병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고로쇠 수액 채취 및 관리 지침을 이법인들에게 안내하고 유통 상태를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에서 숙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정읍시 구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뒤늦게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부딪히면서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구는 올해 임실앤 치즈축제를 10월 8일부터 12일 닷새간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흘이었던 축제 기간을 닷새로 늘렸습니다. 구는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임실앤 치즈 축제는 지난해 58만 명이 찾았고 문화체육관광부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신민군수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힘을 쏟겠다면서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원광대병원에 재난의료지원 전용 트럭을 배치했습니다. 이 차량은 3.5톤 트럭을 개조해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와 소모품, 의약품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 40명을 응급처치하고 72시간 동안 외부 지원 없이도 기본적인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군산 평화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오늘 본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 중학교 40명과 고등학교 63명 등 103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중학생은 100%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은 군산대와 호원대 등 65%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평화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장년층과 정규학교 중도 탈락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제4기 청년협의체 청년위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2년간 청년 문제 관련 정책 의제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며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재원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안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며 여성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13개 단체, 1,894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성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다운 가든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음식을 판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군산의 다양한 기억들을 담아낸 윤지원 개인전 기억이 열립니다. 윤지원 화가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면서 왕성한 전시활동을 선보이는 작가로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시작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0도까지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2m, 먼바다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